자, 반갑습니다. 신경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째 이야기, 그죠? 파트 3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끝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역시 이렇게 파트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변수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12번 섹션 12부터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부터 TCP/IP까지 인터넷 OSI 참조, 그리고 OS 참조 모델, 네트워크 관련 장비,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장을 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을 과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 파트죠, 그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과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에 대한 개념,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운영체제 기본 명령어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도합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 CLI, GUI 뭐 이렇게 있지만 특히 CLI하고 CLI의 그 운영체제 윈도우나 리눅스나 그리고 유닉스에서 이제 우리가 터미널이나 아니면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쓰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어들이 좀 돼요.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되 기출 문제를 보시고 이제 같이 풀면서 그죠? 그때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왔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영어로 이제 명령어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단어를 생각을 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는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몇몇 없을 겁니다. 자주 쓰는 거는 몰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근데 특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이라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 측면이 들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운영 체제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GUI를 많이 쓰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MS-DOS 시대죠. 그죠? 그죠? 예, CP4 시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명령어를 공부 안 하면 컴퓨터를 뭐 게임이면 게임, 뭐 작업이면 작업 이런 것들을 명령어를 모르면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스 시절에 만약에 지금도 MS-DOS가 대세라면 아마 컴퓨터를 안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리눅스에서 유닉스에서도 엑스윈도우라는 기반의 GUI 시스템 뭐죠? 프로그램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좀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윈도우가 등장하는 GUI가 등장한 거는 정말 혁신입니다, 혁신. 그죠? 그래서 CLI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운영체제, 즉 OS의 윈도우는 명령 프롬프트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리눅스와 유닉스 같은 경우는 쉘, 명령어 해석기 아시죠? 예. 그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명령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마우스를 쓰지 않고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뭐예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로, 그죠?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CLI는 키보드를 기본으로 해서 왜? GUI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고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그런데 GUI는 윈도우에서 우리가 설치 같은 걸 다 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그죠? 아니면 실행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더 많이 MS-DOS 시절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GUI, 즉 윈도우즈 환경, 엑스윈도우 환경, 이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윈도우즈의 기본 명령어, 다시 말하면 CLI 기본 명령어예요. 근데 솔직히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이거 기본 명령어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쓸 수가 있죠. 그죠? 예. 뭐 마우스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쓸 일은 없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명령 프롬프트 창, 즉 도스 창, 거기에다가 이러한 명령어를 썼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CLI 기본 명령어는 명령 프롬프트 아시죠? 그죠? 창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요 기본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그나마 이것도 적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뭐 대다수 지금 윈도우 뭐 7이나 10, 11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가장 빨리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윈도우 키 있죠.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컨트롤 키 바로 우측에 있는 거, 그거 하고 R 키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실행이라는 창이 여기에다가 cmd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dir 하는 것은 파일 목록. 여기에는 파일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이거를 자 보시죠. cd 점점 하면 상위 디렉토리로 올라가요. 이렇게 유저즈로 cd 점점 하면 change 디렉토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제가 쳤듯이 change 디렉토리의 위치를 변경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dir을 치면 파일 C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 그리고 파일들의 목록을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dir 치면 이와 같이 디렉터리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폴더고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파일입니다. 파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기에 4개의 파일과 14개의 디렉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디렉터리는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피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파일 복사. 그래서 여러분들 카피 하면 복사 아닙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dir은 디렉터리의 약자예요. 그리고 타입이라는 거는 파일의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cd에서 프로그램 파일즈 이렇게 어디 갔나요? 프로그램 파일 이게 아니죠. 프로그램 파일즈 그죠? 프로그램 파일즈로 이렇게 들어가면 위치가 변경이 되죠. 체인지 디렉토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파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 딱히 볼 게 없네요. 그죠? 예. 타입 R 액세스가 거부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D 드라이브에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타입은 파일의 내용 요거는 조금 봐야 되겠죠. 그죠? 파일의 내용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입을 쓰려고 해도 파일을 제가 어딥니까? 거기 D 드라이브에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CD 하고 D 이렇게 하면 D 드라이브 왜 안 옮겨질까요? 제가 잘못했군요. D, CD를 붙였네요.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C 드라이브에서 D 하고 요렇게 하면 D 드라이브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에서 dir 하니까 9개의 파일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cd 해서
cd에서 파이썬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이썬 작업, 그죠? 들어와서 dir 쳐보면 아따 참 cd 해서 1장 가보죠. 1장 해서 dir 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이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타입하고 if.py 이렇게 딱 치잖아요. 딱 치면 지금은 깨지죠. 이게 한글이라서 그래요. 여기는 영어는 안 깨지죠. 그죠? 이렇게 내용을 if문, else문 이거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다?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name의 약자인 rle에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del 파일을 삭제를 하는 거, delete의 약자고요. 그리고 md 이거는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d는 우리가 자주 쓰는데, md에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테스트가 이미 있다네요. 원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dir 하면 test1이라는 폴더가, 디렉터리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cd는 디렉터리 위치 변경하는 거 보셨고, 그리고 cls는 클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의 내용을 다 지워요. 뭐 파일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cls 하면 이렇게 딱 지워져요. 알겠죠? 그리고 attribute라고 해서 속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파일의 속성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ind는 파일을 찾는 거예요. find는 무엇을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체크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크 디스크의 약자. 알겠죠? 그리고 포맷을 하게 되면 디스크 표면을 트랙과 섹터,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포맷을 하게 되면 모든 내용이 지워지고, 그리고 표면을 이렇게 트랙으로, 제가 이거는 지금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에 대한 내용도 설명 한번 드렸죠. 그리고 move는 파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은 dir, copy, type, rename, delete, make directory, change directory, clear system, attribute, find, check disk, format, move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좀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어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창 실행 방법은 윈도우 10, 윈도우 7도 마찬가지고요. 뭐 명령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선택을 하고도 되고요. 뭐 cmd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CLI, 윈도우즈의 CLI 기본 명령어라면, 그 다음 한번 보죠. GUI 명령어는 흔히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죠? 바탕화면이나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또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우클릭해서 복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어판의 기능 실행 등을 모든 작업이 이제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죠.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명령어, 사용자의 더블 클릭은 실행하라라는 거고, 그냥 클릭을 한다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그걸 잡고 뭡니까? 복사를 하면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런 명령어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 행위가.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GUI 명령어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GUI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많죠. 이해됐죠? 자, 윈도우즈에 대한 기본 명령어 CLI와 GUI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유닉스, 리눅스, 어차피 유닉스나 리눅스나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거는 CLI,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아무리 엑스윈도우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서버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뭡니까? CLI 명령어를 많이 써요. 사실. 알겠죠? 그래서 CLI 기본 명령어 여기에는 제가 지금 그게 없어서 리눅스를 안 깔아놔서 이거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쉘에 대한 명령어를 쉘이 뭐였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쉘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다라고 했죠. 맞죠? 그죠? 그래서 쉘에 대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쉘에다가 그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닉스, 리눅스의 주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좀 마음이 제가 좀 아픈데요. 왜냐하면 명령어가 좀 의미적으로 조금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리눅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낯익은 건데 윈도우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아니, 무슨 의미로 이걸 명령을 만들어 놨는지 알겠죠? 그래서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한다. 이게 캐시예요.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 그리고 CHDIR. 원래 윈도우에서는 현재 사용할 디렉터리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change 디렉터리였죠. 이것도 change 디렉터리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CD가 좀 더 좋은데, 그죠? CH, 이것도 change의 약자고, DIR도 디렉터리고요. 그리고 CHMOD, 이거는 파일의 보호, 이건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데,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하여 파일의 사용 허가, 권한을 지정을 할 때 쓰는 명령어가 CHMOD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읽으면 촌이에요. 촌이 원래 뭡니까?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촌이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CHO change owner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를 변경하는 거예요. change owner 알겠죠? change owner 그리고 CP 카피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또 짧게 또 잘 해놨네요. 그죠? 예, 파일을 복사한다. EXEC 이거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execute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그죠? 예. find 말 그대로 파일을 찾는 거 이거는 윈도우에도 있었죠. 그리고 포크라는 명령어 이것도 시험에 기출이 됐던데 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쓰는 거예요. 특히 하위 프로세스를 호출하던가 아니면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명령어. 그래서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한다는 것은 기존 프로세스를 복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기존 프로세스는 당연히 부모 상위 프로세스가 되고 생성된 프로세스는 하위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거 아시겠죠? 요거 프로세스 생성되는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FSCK 이거는 파일 시스템 체크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시스템 체크.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섹터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뭐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보수를 해요. 그 다음에 get PID get process I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이니까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뭔지 알아보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get 하고 parent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얻는다. 그죠? 그리고 LS는 리스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죠. dir과 흡사 비슷합니다. 현재 디렉터리 내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mount와 unmount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팅을 한다. mount는 unmounting은 마운팅을 해제한다. 그럼 도대체 마운팅이 뭐냐? 파일 시스템 마운팅 이거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그죠? NTFS나 뭐 아니면 FAT3이나 뭐 이런 것들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기존 파일 시스템의 서버 디렉토리에다가 연결하는 거 아시겠어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기존 파일 시스템의 서버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파일 시스템 마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마운트는 이렇게 제가 파일 시스템 마운팅은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운트 한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윈도우나 리눅스 그래서 윈도우에 보면 우리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죠. 그죠? 그 기능처럼 우리가 리눅스 체제에서 유닉스 체제에서 물리적인 장치를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위치가 우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됐나? 예. 뭐 CD롬이라든지 DVD, 뭐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그거를 인식을 하죠. 그죠? 그런데 리눅스는 마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D롬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마운트를 해서 CD롬을 DV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 밑에 이제 우리가 마운트를 시켜 놓으면 윈도우에서는 CD롬이 그냥 우리가 연결해 놓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서 에젝트 버튼을 누르면 쫙 나오잖아요.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 CD롬 넣으라고. 그죠? CD 넣으라고. 그런데 이 리눅스에서는 마운트 된 상태에서 마우스 뭐죠? 에젝트 버튼을 눌러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마운트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마운트를 쳐야 마운트 상태를 해제시켜야 연결을 해제시켜야 비로소 에젝트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운트나 언마운트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운트와 언마운트 그리고 마운팅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새로운 파일 시스템의 기존 파일 시스템의 서브 디렉토리에다가 연결하는 것도 있고 물리적인 장치 뭐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이라든지 CD롬이라든지 DVD라든지 USB 메모리 등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마운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RM 리무브다 그죠? 리무브로 외우시면 되겠죠? 파일을 삭제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uname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리눅스, 유닉스의 시스템의 이름과 버전 그리고 네트워크의 호스트명 그죠? 등을 시스템 정보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uname 그리고 wait는 말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는 뭐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제 명령어, 그죠? 프로세스, 하이 프로세스 호출하는 거. 그래서 포크 후에 exec는 뭐라고 했어요? execute,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위 프로세스가 하위 프로세스를 종료 등의 이벤트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웨이트가. 알겠죠? 그래서 포크 exec 해서 하위 프로세스의 상위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등의 이벤트를 기다려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알겠죠? 윈도우에 비해서 좀 물론 영어 단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의학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다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일단 한 번씩은 적어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다 다시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하면
그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외워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운영체제 기본 명령어에서 섹션 12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닉스,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서 GUI 기본 명령어도 있죠. 그게 뭐예요? 유닉스와 리눅스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CLI, 커먼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 윈도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이건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요. X 윈도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GUI 방식으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마치 윈도우처럼.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가 붙었죠. 근데 만약에 자신이 유닉스나 리눅스를 쓰시고 계신다면, 아니면 서버 관리자든, 그러면 앞에 나온 명령어보다 더 많은 명령어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중에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X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유닉스와 리눅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CLI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거를 쓸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 훨씬 더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막 해커처럼 작업하고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2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윈도우와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의 이러한 종류들,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방법, CLI, 그리고 GUI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까지, 그죠? 개념 아셔야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제 기출문제 7문제 나왔다고 했죠. 그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